반추상이나 추상이라는 것은 그리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무언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예전에 그 모더니즘이 나오기 전에 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있던 그 시절에는 일종의 봉건주의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겠지만 어떤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 그런 열망이 컸던 게 사실이죠. 모든 미술 사조를 보면은 항상 그 패러다임이 그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이렇게 변해가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뭔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사진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진의 노예가 됐을지도 몰라요. 아예 요즘은 유아,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러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사진을 안 보면은 안 되는 그런 그 생활이 되고 있죠. 제가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려니까 좀 끊기긴 하는데 좀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실적으로 그린다면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진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이 기호나 취향들이 똑같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그런 걸 같이 가미한다거나 해가지고 어떤 그 즐기는 그런 어떤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요리하듯이 사실은 맛이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이조차도 우리 유홍준 선생님이 우리문화유산 답사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사실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그림입니까? 그림의 글자도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저게 뭐야, 물감 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게 멋있다, 어쩌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요. 하지만 우기면은 안 되죠. 왜냐면 다 개개인마다 사람마다 우리는 자기가 판단하고 보고 얘기하고 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그림이라는 거는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욕심이, 또 한편으로는 범죄와 같은 속임,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기도 해요. 가령 예전에 70년대에는요, 사진이 굉장히 이런 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요, 내가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것들이 누구 거를 베껴 와서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가령 비엔나레를 다녀오신 유명한 교수님들, 화가님들이 거기서 잔뜩 유행하는 어떤 사조, 현대미술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똑같이 묘사를 해도 뭐라 그러고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모르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항상 시대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한때는 우리는 뭐 제3세계의 미술을 뭐 선호해가지고 무슨 운동이다 뭐다 많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은 뭐 완전히 패러다임이 없어지면서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마치 그림도 자유분방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조차도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거든요. 이 미술이 반드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냐고 이렇게 되물으신다면은, 어떤 분은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다. 왜냐하면은 그림은 의식주에서 약간 멀어지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림을 안 그려도 죽지는 않거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정보, 예전에는 뭐 이 산 너머에 뭐 사슴이 있대더라, 산 너머에 물고기가 있대더라, 이런 걸 뭐 벽화로도 남기고 지도로도 남기고 해서 정보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죠. 요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하면서 봉건주의에서 이제 왕권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럼으로써 마치 자기가 신처럼 뭐 그 창조한다고 여기던 그런 화가들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겨나는 거죠. 신처럼 창조하고 제왕처럼 주문하고 노예처럼 일하라, 뭐 이런 말도 나왔었다고요. 이 말은 그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는 브랑쿠지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사조를 보면은 그 어떤 그 말이나 어떤 표현 이런 거에 다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 시절에도 그림이 반드시 어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의 귀족이라든가 어떤 그 문화를 향유하는 어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을 반드시 하는 건, 글쎄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뭐 임파스터 기법이니 뭐 그랜징 기법이니 브랜딩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목소리일 뿐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설명을 잠시 하자면은, 사실 이 그림은 미리 백드롭을 한 상태죠. 백드롭은 누구 거를 연상을 하시면 되냐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그 넘어온 리히터가 만들어낸 기법이에요. 밀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물감을 막 캔버스에 뿌린 다음에 커다란 그 널빤지 같은 막대기로 쭉 밀고 가면 저런 느낌이 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추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일종의 반항 기질이 있죠. 뭐 사실 추상 표현주의나 이런 그런 뭐 요즘 바셀리츠나 뭐 그런 분들이 예전에 그 현대 미술에 또 반기를 또 들고, 모더니즘의 반기를 들고 이 정규 교육을 막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오스트리아에는 뭐 크림트, 에공 실러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거예요. 학교 뭐 다닐 필요 없다,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면서 약간 반감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인상파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스튜디오 안에서 귀족들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붓질을 해대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이런 쪽으로 추구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만들어낸 그
그 리히터조차도 처음에는 그런 영향을 동독에서는 못 받았겠죠. 그 서독으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약간의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유분방함과 사고의 자유, 뭐 이런. 그 리히터가 만들어낸 기법 중에서는 물론 이제 이 그랜징 기법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 수프마토죠. 그냥 흐리게 뒷 배경을 흐리게 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물체를, 사람의 형상을, 아니면 뭐 자연의 형상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핀트가 안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종의 뭐 혹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약간 냉소주의적이다. 약간 세상을 좀 비꼬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그 사람이 주장한 또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너무 사진에 대해서, 올바른 거에 대해서 너무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흐린 시선으로 바라봐서 더 다른 문제를 제시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정확하게 말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제 사견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히터 그 연구를 그 콘텐츠에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리히터를. 그 리히터 기법하고 또 그 수프마토, 잠시만요. 너무 그 소음이 많이 나네요. 위에서 의자를 너무 끌어대 가지고 지금 청소하는 모양인데 잠시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녹음을 했는데 다 끝내놨는데 이 마이크에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다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런 일이 생기네요.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맥이 끊겨가지고 갑자기 두서없게 또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오늘의 이 주제는 사실은 이 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을 하지 않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설사 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이미 뭔가를 목적이 있어가지고 뭘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뭐 추상을 안다거나 반추상을 공부했다거나 뭐 전공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이 많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저건 뭘 아는 체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아는 체를 하는 거죠. 뭐 사실 요즘 이제 공모전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뭘 알겠어요. 그냥 자기 판단으로 보편적인 어떤 그런 행태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법이 있어? 뭐가 있어? 없다고. 이 아트페어나 모든 이 화랑에 걸린 그림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유홍준 교수님 말씀이 맞는다고. 그냥 아는 만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공부를 안 한 일반인들은, 미술 공부를 안 하고 전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사진 같은 거, 잘 그린 거, 그냥 색채가 예쁜 거. 우리는 디자인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옷을 고를 때도 뭐 컬러를, 디자인을 이렇게 많이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들은 거 일부러 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습득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정보의 홍수가 있다고.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계속 뭐 영상을 보고 뭐를 보고 거기에 쇠뇌되는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홍보 속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현대생활이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줏대나 자기 멘탈을 잘못 세우게 되면 맨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겠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내가 내 주장을 조금 하고 싶어, 내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라고 오늘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리다가 좀 끊기긴 했지만 이 바닥이 지금 리히터가 이 동독에서 넘어왔잖아요. 탈출을 해가지고 서독으로 넘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정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현대 미술에 이제 녹아들게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것도 동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신세계죠.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술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라는 그런 거죠. 사실 사회주의에서는요, 이 추상 뭐 이런 거 인정 안 하죠. 요즘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북한 그림이라든가 어떤 러시아 초창기 그림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사실주의적이잖아요. 그 어떤 교육이라는 그 틀의 그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도 시킨 만큼 아는 만큼 화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전혀 인정을 안 하는데 뭐 추상씩 그려놓으면 갖다 버리겠죠. 뭐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트페어 같은 데도 가고 뭐 화랑도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리드하는 그 어떤 갤러리스트나 뭐 어떤 큐레이터나 뭐 어떤 기획자들은 그 분들도 그만큼 아는 만큼 어떤 하나의 특정층을 노려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상업이 만발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투자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기획이 따르죠. 그림과 상관없이 뭐 선전을 많이 한다거나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TV에 출연한다거나 뭐 책자를 두껍게 해가지고 뭐 낸다거나, 이게 다 홍보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뭐 어떤 경력도 뭐 장황하게 뭐 100개도 써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거 자유죠. 하지만 그거를 또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판단력이 있죠. 반드시 시키는 대로만 하지는 않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반추상의 이 꽃 이름이 헬레니움이라는 그 가을 꽃이에요. 이 만나기 쉬운 건데 마치 그 계란빵처럼 동글동글한 것들이 요새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 리터가 그 밀대 기법으로 마치 그 백드롭 하듯이 그렇게 예전에 제가 수업을 했잖아요. 리터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또 리터가 나중에 이제 구상적인 거 스푸마토 기법으로 해가지고 인체를 딱 흐리게 그린다거나 뭐 사물을 흐리게 그린다거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딱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이게 뭐 그렸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그나마 제가 이거는 야생화 중에 또 헬레니움을 그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이 미술을 즐기고 미술을 보는 방법 이런 것도 자기가 계속 생각하고 보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참 이 무책임한 말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게 옳다. 이제 추상하시는 분들의 이 단점이자 장점이죠.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그 분들도 그분조차도 뭔가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비슷한 생각을 유추해내는 것 뿐이죠. 요즘 이제 영국에 가면은 뭐 프란시스 베이컨, 뭐 또 젊은 사람 중에서는 뭐 프란시스 베이컨, 뭐 루시안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난 세대니까 요즘은 뭐 세실리 브라운이 아주 또 강세죠. 여성분인데 그 요새 이제 뭐 경매에서도 잘 팔리고 뭐 하는데 그분 그림을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옛날 고전주의 그림을 재해석해 가지고 뭐 누드루드도 바꾸고 말이 좀 이렇게 좀 또 잘 안 되는데 누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얼버무린다거나 하는 그런 반추상 기법이죠. 그런 거를 잘 그리는 사람은 이제 뭐 바셀리치나 뭐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비슷한 풍이죠. 요새는 또 그런 게 강세라는데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내일 설명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